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 이 물질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일까요?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에탄올, 순금. 이러한 물질들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암석, 우유, 주스, 탄산음료. 이 물질들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로 혼합물이라고 한답니다. 소금물은 어떨까요? 소금물은 물과 소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오래전 청동기 시대에 조상들이 사용했던 청동은 무엇일까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합금으로 혼합물이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고 순물질을 섞어 혼합물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주변에 있는 순물질과 혼합물 부분을 200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여러분들 구별하면 되고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 물질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그 물질들 중에서 순물질, 혼합물을 이렇게 구별할 건데 이 물질들을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된 거를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순물질을 알아보면 금, 구리,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에탄올과 같은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금, 구리,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금은 AU라는 원소기호, 구리는 CU, 다이아몬드는 탄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고요. 염화나트륨은 NaCl,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그 다음에 에탄올은 CH, C2H6O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은 다른 게 있죠. 위쪽과 아래쪽이 조금씩 다른데 위쪽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얘를 하나라는 뜻이에요. 원소 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거는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결합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물질은 원소 물질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도 있습니다. 이 화합물과 혼합물을 구별할 때 많은 특징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좀 더 알아보고요.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 소금물, 식초, 그 다음에 암석, 흙탕물, 주스, 우유, 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들이 섞여 있고요. 모래에는 주성분이 석연과 장석이고 다른 암석이나 광물들도 갈아서 있는 거고 빵도 마찬가지로 밀가루인 녹말과 설탕, 빵의 종류에 따라서 견과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을 보면 빵에 설탕을 넣었을 때 빵이 무슨 맛이 나죠? 똑같이 단맛이 나죠. 그렇다는 것은 빵에 설탕을 넣었을 때 설탕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설탕의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1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혼합물을 이루는 순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섞여 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적어놨는데 각자의 성질을 유지한 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섞였다고 해서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보면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면 산소 그대로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로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섞여 있더라도 그 각자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위에 있는 그 화합물,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리는 것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혼합물은 각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물질의 특성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걔네들을 각각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걸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에서 각자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섞여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부분을 보시면 물질의 색깔, 냄새, 맛 같은 성질로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질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의 성질을 다른 말로는 물질들 사이에서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그 성질이 밀도, 용해도,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밀도, 용해도,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배 유조선.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류를 타고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막이를 두릅니다. 기름막이로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데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고 두 물질이 만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막이를 둘러주면 기름이 멀리 퍼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첫 번째 물질의 특성으로 밀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밀도 배우기 전에요. 질량 부피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일단은 이 질량이라는 것은 구리 5g, 철 5g, 부피가 다르지만 5g, 5g씩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질량만으로는 철과 구리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부피도 마찬가지인데 부피가 동일하게 구리 8세제곱cm, 철 세제곱 8세제곱cm를 만들면 철과 구리를 구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배우는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값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데요. 같은 물질은 부피에 따라서 따른 질량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과 구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이것 때문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물질을 구별하는데 밀도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볼 텐데 일단 밀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랑 알아볼게요. 밀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여기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미터 세제곱 미터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 세제곱 센티미터 말고도 리터, 액체 같은 경우에는 밀리리터나 리터를 사용해서 여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랑 했고요. 그러면 이제 탐구
102페이지, 103페이지, 203페이지, 202페이지 있는 탐구를 알아볼 텐데요. 탐구를 하기 전에 이쪽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액체와 고체에 관련돼서 질량을 측정하는 법, 부피를 측정하는 법. 질량과 부피를 알아야지 부피 부분의 질량인 밀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는 법인데, 액체는 질량을 측정할 때 용기에 넣고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용기의 질량을 제외하면 액체의 질량이 나오겠죠. 고체는 그런데 그러한 질량을 그냥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잴 수가 있습니다. 고체는 질량 재기가 훨씬 편하네요. 그런데 부피를 잴 때는 액체는 눈금 실린더에 그냥 넣어버리면 바로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고체는 직육면체라는 가정이 있으면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곱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고체는 그러한 정확한 직육면체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규칙 모양일 때는 액체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담아서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늘어난 부피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따가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랑 여기 물과 에탄올에 관련돼 가지고 질량과 부피를 바로 측정하진 못하고요. 선생님이 그 값을 불러주면 그걸 가지고 밀도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도, 20도로 동일하게 놓을 건데요. 여기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액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따른 밀도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온도를 꼭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질량을 9.8, 얘는 19.6, 예, 에탄올은 7.9, 15.8 이렇게 할게요. 부피가 10ml일 때는 물이 9.8g, 20ml일 때는 19.6g, 에탄올은 10ml일 때 7.9g, 그리고 20ml일 때는 15.8g입니다. 이걸 가지고 밀도를 계산해 보면 바로 계산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10단위였으니까. 자,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ml에 9.8g이라고 하면 숫자만 계산하면 0.98이 되고요. 단위는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됩니다. 0.98g per ml 이렇게 읽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0ml는 19.6g인데 이거를 밀도로 계산하면 똑같이 0.98g ml 똑같죠? 예, 물론 여러분들이 실험을 직접 진행을 하면은 0.98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상적인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에탄올을 두 번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ml에 7.9g이니까 0.79g ml. 뭐 뒤에 것도 계산하지 않아도 아마 요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이랑 공유를 해볼게요. 물 20도씨라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부피가 10이든 20이든 달라지더라도 밀도 값은 0.98로 동일하다.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20도씨라는 조건 안에서 부피가 달라져도 질량이 달라져도 0.79, 0.79라는 밀도 값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과 에탄올이 서로 0.98과 0.79로 서로 다른 밀도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용액이 있어요. 용액을 가지고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밀도를 알아보니 0.98g ml였다라고 하면 얘는 뭐다? 네, 물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밀도는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돼요. 자, 고체 밀도는 11.0, 23.6,
4.0, 8.1, 1.4, 3, 1.5, 3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철은 7.9 그리고 여기도 7.9 알루미늄은 2.7 알루미늄 두 번째도 2.7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철은 질량이 다르든 부피가 다르든 7.9라는 밀도 값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알루미늄도 2.7이라는 그 밀도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철과 알루미늄은 7.9, 2.7과 같이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철과 알루미늄을 구별할 때 밀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